배관 적산, 관연도 문제 해설 및 예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훈련기관은요, 산업사회대 기술학원이고요, 충남 천안시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안 산업기자재 유통단지라고도 하고요, 천안기계공단지라고도 합니다. 여기 3층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기계 6기로 활동하였고요. 위촉 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체훈련 과정은 0042.co.kr 저희 홈페이지고요. 원격 훈련 과정은 susb.step.or.kr 되겠습니다. 69회 이전에 적산 품샘의 적용은 한 15년에서 20년 됐을 거예요. 제가 44회 배관 인원을 땄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적산 품샘을 적용했습니다. 이때에는 나사 배관 또는 용접 배관을 같은 품으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60호기까지는 계속 예전에 있던 나사 배관 또는 용접 배관 품으로 이렇게 묶여 있던 부분을 70회 이후에는 바뀌었죠. 2016년하고 2019년, 2022년 거 표준 품샘을 보시게 되면은 개편 내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 배관뿐만 아니라 용접 배관을 좀 나눴죠. 나사 배관하고 용접 배관을 분리시키고요. 용접 배관에는 용접 개소 부분에 대한 접합 개소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산출 내역서가 단순히 관하고 백관, 백티, 백일보 이런 부분만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용접 개소를 산출하게 돼요. 왜냐하면 용접품을 별도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접 부분에 대한 한 개소에 대해서 일위대값표로도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계화 시공으로 뭐라고 하죠? 고수작업대라고 하죠.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표준 경량보다 좀 적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감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의 표준 공량과 그 다음에 노물력의 할증, 할감 이런 부분이 추가되었죠. 예전에도 표준 공량에 할증까지는 있었어요. 지금 이제 할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는 배관재가 다양화되고 시공 방법의 기술이 발전되었으므로 예전의 공법만으로 적산 시 현장과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산을 배운다 하더라도 실무에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회부터 다대적으로 이제 변화가 온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5배수배관이 옛날에 주철관이 있습니다. 근데 주철관은 이제 뜨거운 물이라든가 부식에 강했거든요. 근데 PVC에서 옛날 PVC는 이제 녹았습니다. 한 60도 내지 70도 되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 좀 우글우글 녹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재가 좀 다변화되어 있죠. 그래서 고온도에도 견딜 수 있는 PVC가 나오면서 DRF 조인트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드 접합보다는 또 DRF 접합은 시공이 좀 간편해요. 대신 부속값은 좀 비싸지만 인력이 단축이 된다는 얘기죠. 본드처럼 하다 보면은 끼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을 잘라서 이으기도 힘들고요. 특히나 주철관 같은 경우는 절단이라든가 연결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철관이 바뀐 지는 오래돼 있죠. 그래서 DRF 조인트, URF라고도 하고 JRF라고도 합니다. 회사마다 좀 달라요. 또 하나 용접 배관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루브 조인트나 스테인리스의 SR 조인트 등 많은 공법이 시험 문제에 출제하게 됩니다. 이거는 2006년도 제가 가지고 있던 표준품종 중 강관 배관이었거든요. 강관 배관 단순하게
이게 용접 배관이든지 나사 배관이든지 똑같이 공량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사 또는 용접 접합 이 모든 것을 공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했던 부분도 개수 같은 게 포함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메타 1m당 100원과 보통 인구 얼마다 하는 공이 이렇게 표준품이 나왔었겠죠. 근데 이제 바뀐 게 이렇게 바뀌었죠. 나사 접합 및 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배관공이 15mm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6입니다. 근데 현재는 배관공이 0.0335. 이거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오스타라는 기계를 가지고 나사를 냈었습니다. 옛날 품은. 근데 지금 뭐예요? 자동화되어 있죠. 자동 젖삭기가 나사 젖삭기가 돼 있어서 지금은 배관공이 약간 좀 적게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기계화 시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이제 렌탈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공량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대신 여기에 포함될 거는 반드시 가대 설치라든가 타공하는 거 있죠. 바닥에 타공한다든가 벽에 타공하는 공이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전에는 이게 포함이 됐을 겁니다. 됐던 건데 지금 이 타공이 별도로 기초 작업하는 부분이 별도로 나사 접합 부분이나 일반 배관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이 좀 많이 발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보통 인분 변함이 없네요. 그죠? 약간 올랐네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죠? 대체적으로 보통 인분은, 여기도 보면은 25네요. 0.34인데, 약간 차이 나네요. 대신 배관공에서 많이 차이 나네요. 25짜리 한번 볼까요? 많이 차이 나네요.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그죠? 할인이 있죠. 할증. 품이,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할증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할증 부분이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할증이 붙네요. 그죠? 이렇게. 할증을 가산하고, 또 하나 5개 배관은 감안해요.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2006년도에는 이게 다 무조건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할증도 없었고 뭐 이렇게 됐었네요. 여기는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좀 크레인도 사용하고 지게차도 사용하고 그러죠. 옛날에 이게 다 소음만을 했어요. 뭐 지게차를 활용해서 배관한다?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뭐 지금 뭐 크레인이라든가 뭐 장비 내릴 때, 파이프 내릴 때 다 장비를 사용하게 되죠. 대신 이런 장비 사용할 때는 일반 경비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일반 경비에 원가 계산서에서 일반 경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이제 순수 작업하는 품, 인력품만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다 인력으로 소음반이 이루어진 거죠. 이때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계화 시공이 들어가면서 약간 배관공이 좀 많이 줄어든 편이게 되었습니다. 관연도 문제풀이 과정 준비 중에 참고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참고 자료였는데요. 한국산업인력활공단에서 국가 자격 시험용 참고 자료가 나옵니다. 요거는요,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설비 표준품셈이라고도 하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요, 매달 발행되죠. 물가 정보나 물가 자료를 기준으로 단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이 직종별 노무단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는 시험용이기 때문에 다른 거 국가기술 자격시험 외에는 활용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 견적 시는 최근에 기계설비 표준품셈이 2022년에 나왔죠. 이렇게 2022년 걸 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 물가지는 물가 정보나 물가 자료를 보시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 자료나 정보 중에서 부록이 있습니다. 뒤에. 거기에는 직종별 노무단가가 나와 있으므로 그걸 참고하시고요. 표준적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위대가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가지고 실전에서는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물가 정보가 있고요. 물가 정보가 있고 똑같으네요. 물가 자료도 있습니다. 물가 자료도 있고요. 같은 내용이네요. 1편과 2편이 있는데 기계설비품은 가격은 주 2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에 직종별 노무단가가 있고요. 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거죠. 표준적산. 표지가 바뀌었네요. 표준적산에는 일위대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표준적산의 일위대가표에는 주로 배관 있죠. 배관에 대한 메타당의 일위대가표도 나와 있고요. 보온도 보온재 두께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위대가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가지고 내역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이건 내역서 작성용입니다. 요거는 가격을 익히고요. 가격, 물가의 가격. 얘는 표준 품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셔야만 실제 실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배관적산 학습 목표는요, 즉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예요. 문제가 주로 6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위생도면의 레이서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사안칙을 작성하는 겁니다. 도면상에 레드서나 유년 이런 거 표시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레드서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사안출근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의 집계 및 부속의 집계표가 있어요. 관의 집계표는 배관 재질별로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로 구성될 수가 있고요. 부속의 집계표는 실제 부속을 집기도 하고요. 여기에 용접 개수 집계표도 있습니다. 용접 개수 집계표에는 정부속의 집계표와 T하고 레드쉐의 집계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개수를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예상 문제 두 번째는요. 참고자료의 목차에 따른 시공 방법별로 공량을 활용하여 노무인력을 구하고 여기에 따라서 표준인력과 노무인력의 할증, 할감을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의 위치가 어디에 뭐가 있나 계속 찾아보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뭐 강관은 나세배관이 있고 용접접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접 배관이 있고 이런 식이 되죠. 그루브 조인트도 있고 나사이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세 번째는요. 참고자료의 직종별 노무비 및 노무단가죠. 그 다음에 재료의 단가의 페이지를 파악해 가지고 일위대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는데 파이프 메타당 그것도 연결 방법에 따라서 일위대가표를 뽑아보시는 방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위대가표를 활용해 가지고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일위대가표를 뽑잖아요. 내역서를 간편하기 위해서 일위대가표를 뽑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문제 5번째는요. 원가 계산서를 작성하는 거죠. 뭐를 근거로요? 내역서의 직접 자리비와 직접 노무비를 가지고 그 구성비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작성하고요. 이번에 71회에 나왔죠. 애누리, 내고라고도 하죠. 할인, 뭐 이런 거죠. 따른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조정해 가지고요. 총 원가 계산을 산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때 부가세를 계산해 가지고 결정된 공사금액의 합계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문제 6번째는요. 지금까지 안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까지 69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오수 배수 통기관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관연도 문제풀이 과정 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걸 따라서 산출근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70회 복원 문제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요구사항이 나올 겁니다. 요구사항.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어가고요. 첫 번째로, 이거는 기초 강의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요. 70회부터 출제용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왜요? 표준품셈이 바뀌었으므로 출제용도 바뀌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에는요, 위생백원도가 항상 나올 겁니다. 이때 참고자를 활용해 가지고 적산작업의 답안지 양식의 첫 번째 산출근거가 있죠. 산출근거. 산출근거는 도면을 보시고 그거에 따른 부속과 수량, 그 다음에 규격 이런 걸 물어보게 되죠. 그 다음에 직결표에서는요, 이 산출근거에 나오는 부속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관을 짓게 하는 겁니다. 이 직계표 내에는 관의 직계표 있고요, 부속의 직계표가 있는데 부속의 직계표는 정부속의 직계표가 있고 이경부속, 즉 T와 내주서의 직계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게 용접 개소의 직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용접 포인트당 몇 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경 T인 경우는 큰 관경이 몇 개고 작은 관경이 몇 개 있는지를 수량을 가지고 뽑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계할 때 보면 관의 집계표에서는 농업이 할증, 할감, 또 표준품을 이용해서 집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역 1위 대가표에서는 1위 대가표 작성에서는 동관의 용적 개소당 1위 대가표를 뽑고요. 또 하나 티그가 있죠. 알곤이라든가 강관을 용접할 때 티그를 이용해서 1위 대가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강관인 경우는 좀 단순해요. 그래서 농업비하고 경비만 구하시면 돼요. 1위 대가표에서 강관만큼은. 그 다음에 재료비가 안 나오는 이유가 아크 용접에는 아크 용접봉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내역서에다가 용접봉 킬로그램을 적어주고 단가를 적어줘서 금액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로 1위 대가표 작성은요, 용접 개소에 대한 1위 대가표가 주로 작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 위생백원에서는 메다당 나오는 거는 바로 내역서에다가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역서가 있는데요, 관이 있고, 그 다음에 부속이 있고, 그 다음 노무비가 나올 겁니다. 근데 관도 바로 내역서 활용하듯이 메타,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단가, 그 다음에 노무비 단가, 그 다음에 경비 단가를 그 내역서상에서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메다당으로 나오는 1위 대가표는 굳이 작성할 이유는 없지만 시험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꼭 나올 수 있는 것은 용적 개소당 1위 대가표를 활용해 가지고
내역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요. 원가 계산서가 있는데 원가 계산서는 내역서상에 직접 자립이하고요. 직접 노무비가 나옵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요. 구성비에 따라서 직접 간접 자립이 간접 노무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 경비가 구성비에 따라서 계산해 주셔서 순공사 원가가 나올 겁니다. 순공사 원가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 재료비 계, 그 다음 노무비 계, 경비 계를 해가지고요. 순공사 원가 계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요. 일반 관리비가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이윤을 구성해서 총 공사 원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공사 원가의 10%는 부가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출근거 작성은요. 도면을 보는 거죠. 특히 레드샤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레드샤를 어디에 설치할 건지를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가 쓸 건지 112가 쓸 건지 파이프 간에 간섭은 없는지를 도면을 검토하시고요. 이에 따라서 산출근거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빈칸을 많이 넣게 되고요. 명칭, 규격, 수량에 우리가 지금 알맞은 명칭과 규격, 수량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급수 주간에는 전에는 메다수가 주어지지 않는데 요새는 급수 주간에도 메다수가 주어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 같아요. 분기관의 산출은 단순하죠. 슬래브 아래 길이, 슬래브 두께, 슬래브 윗 길이, 그 다음에 수전티, 바로 위에 에어 챔버 이런 식으로 가죠.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분기관의 산출근거 작성에는요. 급수 주간과 즉 수평관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 슬래브 아래의 길이는 1m를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6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71회에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분기관 할 때는 이게 반드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를 설명하다 보면요. 슬래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관이 맨 처음에 이렇게 분기 주관이 갑니다. 분기 주관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위로 올리겠죠. 간섭되기 때문에 꺾은 다음에 팔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다 캡을 씌우게 됐죠. 캡을 이런 식으로 씌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수전티가 되겠죠. 수전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보면요. 요걸 슬래브 아래 길이라고 합니다. 슬래브 아래 길이. 요걸 슬래브 윗 길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를. 그래서 여기는 에어 챔버 구간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캡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동인 경우는 동용조 캡이 되는 거고요. 백관 나사인 경우는 백캡이 되고, 그 다음에 PB 캡인 경우는 바로 그냥 PB 캡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주름관 역시도 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브 아래부터 수평관까지 거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브 위에서 수평관까지 거리는 여기가 되죠. 주로 여기까지 거리를 줘요. 여기까지 거리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묻는 거죠. 여기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공간을 주어지는 이유는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닥트 같은 게 있죠. 치출구라고 하죠. 여기 텍스 부분이면 이렇게 배관이 위에 들어가고 이 부분이 텍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 통기관, 메인관 이렇게 가다 보면은 환기구죠. 환기구. 환기구 또는 통기구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공기가 추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흡입 추출구가 되겠죠. 이런 환기 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또 스팀 배관이라든가 소방 배관 뭐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간섭이 너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에도 다 각각이에요. 여기는 뭐 보일러 또는 소방 배관 업자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요거는 뭐요? 시스템 에어컨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닥트도 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위생 배관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배관이 여러 개의 업체에서 공사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요 거리를 지정해 줍니다. 또 하나, 천장고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아지면은 밑에 층이 낮아지는 결과가 돼버려요. 요새는 대부분 층고가 높죠. 환기 같은 게 잘 되고 쾌적함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최소화시키고 실제 생활하는 실내에는 좀 넓고 높은 부분을 좀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정해 주는 것은 시험으로서 당연한 것 같아요. 슬래브 아래의 길이를 1.2m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슬래브 두께가 0.2m면은 여기 같은 슬래브 위에서부터 수평원까지가 1.2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도면과 재질 규격이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같은 도면 가지고 다양한 재질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설계 변경이라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질은 왜 그러냐면 산출 근거에는 반드시 빈칸 채우기를 좀 나오게 설명을 해드려요. 문제 제공이.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래 위를 보면서 규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재질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직교표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속이라는 것은 구경이 같은 거죠. 다른 거면 안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CM 어댑터 같은 경우 하나죠. 용접 포인트가. 그죠? 이때는 그냥 정부속으로 판단하시고요. 이때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수량을 기입하시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관도 집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속을 집계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더 추가된 게 동용접계에서의 규격별 용접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도기리 및 욕실 금규의 노무리 작성 시 이때는 노무비를 할증하시면 안 돼요. 소수점 처리 기준 또한 요구사항에서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정별로 답지 하단에 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구사항은 항상 있고 시험에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부분마다 과정 계산에서 답지 하단에 소수점 처리를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아예 요구사항에서 처리 기준을 설명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소수점 자리에서 4, 4, 5, 2, 8하고도 많이 해요. 소수 3위에서 반을 4, 4, 5, 2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셋째 자리에서 절삭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1위에서 4, 4, 5, 2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정수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약을 표시하고 정수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따라서 답을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노무일의 할증은 관의 공량에 몇 프로 할증한다고 여기서 요구사항이 나왔다면은 그 앞에 할증률이 없다 하더라도 1.2를 곱해가지고요. 수량 곱하기 1.2 해서 공량을 곱하고 이렇게 해서 노무인력의 공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표가 없더라도 여기서 요구사항에서 이미 20%를 할증하라는 대목이 나왔기 때문에
농후부의 할증이 되겠습니다. 관의 할증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농후비 할증은 표준 공량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즉 할증 않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할증 20% 하는 경우도 있고요. 10%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할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의대가표를 작성합니다. 주로 용접 부분입니다. 동용접 개수에 대한 일의대가표 또는 아크 용접에 대한 일의대가표, 그 다음에 티에그 용접에 대한 일의대가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표준품셈과 건설자재, 그 다음 노임단가 적용해 가지고요, 일의대가표의 재료비, 농후비, 경비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이 빈 공란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요, 80의 용접개수의 일의대가표를 완성하시오 했는데, 경비는 농후비 10%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일의대가표 상에 수량의 10%로 아니면 5%로 3%로 이제 기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요구사항에서 10%가 되기 때문에 프로티지가 없더라도 1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요구사항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70회에서는 80mm가 나왔고요. 71회에서는 65회가 나왔습니다. 동용접 개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은 네 번째로요,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즉 이번에는 동용접 개수의 일의대가표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일의대가표는 하지만 동부속에 따른 용접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직계표에서. 이때의 직계표를 가지고 수량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일의대가표를 작성한 부분에서 일의대가표의 재료비 금액이 내역서에서는 단가로고요. 그 다음에 농후비 금액이 어디로요? 내역서에서는 단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접 개수의 수량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일의대가표의 단가를 갖다가 내역서의 단가를 곱해서 금액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즉 재료비 단가 곱하기 수량형 해가지고 어디에요? 금액에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금액으로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내역서 작성할 때 일의대가표의 금액을 가지고 단가를 적용하고 수량을 곱해서 각각의 금액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잡품비 및 소모품비는 관금액의 3%를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신 시험에 5%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구성 비율을 정확히 보시고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잡품비는 관금액이니까요. 관이랑은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주름관 또는 PB관, 그 다음 PVC관, 이런 모든 관의 금액의 3%를 더해서 여기에 소수 이하는 버린다는 것은 4,4,5입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1.9원도 그냥 삭제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소수 이하는 버릴 때는. 또 하나, 소수정찰을 기준해서 소수 이류에서 반올림에 청수화시화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반올림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소수점은 무조건 절삭이 되는 겁니다. 공구손료는요, 직접 농후비 3%를 적용하고 소수 이하는 버립니다. 이때는 4,4,5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구손료는 직접 농후비의 3%지만 그 금액은 재료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원가 개선서의 작성입니다. 이때는요, 내역서상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후비를 근거로 해가지고요, 그 구성비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요, 직접 재료비라는 것은 공사의 종료 직계표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일 공사인 경우는 그냥 내역서 상에 있는 거지만 공사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때는요, 각각의 내역서에 재료비 계가 되는 거죠. 직접 노비 계를 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하는데요. 뭐 전체 다 기입하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뭐 10개의 칸을 정도는 비워주고 구성비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가가치세는 공사 총 원가 금액의 10%입니다. 이는 국세입니다. 또 유의사항이 나와요. 요구사항 다음에 이때 특징 좀 한번 살펴보고 가자고요. 문제지에는 비번을 하고 기재하는데 답지와 함께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 문제지도 같이. 왜 그러냐면 실기 문제지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재질별로 좀 자세히 나온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거는 기계 설비 표준품셈을 제시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면 참고자료라는 거죠. 참고자료 Q&A 설명인 거요. 그 다음에 건설자의 노임단가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재 및 노임단가는 뒤에 있고요. 앞에는 기계설비 표준품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나오는 건요. 적산과 작업형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는 채점 자체를 안 해준대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는데 연필,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형형색색의 필기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0점 처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정정하자고 하고자 할 때는요. 두 줄을 긋기도 하는데요. 작성하시고 지우개를 지워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필을 작성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한 다음에 연필 자국을 지우개를 지워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점수를 많이 못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주어지는 게 적산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연습할 때는 인쇄해가지고 보시면서 장수를 남기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실제 주는 거는 A3 용지에 5장이 줄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2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졌을 거고요. 뒷면까지 해서 4페이지가 한 장에 배부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호치키스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몇 쪽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표준문 첫 번째 장에는 두 번째하고 4페이지에 강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용접접합, 용접배관, 그 다음 나사시, 접합 및 배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브 조인트 접합과 배관이 나옵니다. 이게 2쪽하고 4쪽이 되어 있습니다. 동관의 표준 품셈은요. 용접접합 있고요. 동용접 소모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접배관에 대한 게 나옵니다. 용접접합하고 용접배관은 다르죠. 접합에는 용접공이 들어가는 거고요. 배관에는 용접배관에는 배관공과 보통용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4에서 5쪽이 되어 있고요. 스테인리스 강관이 있습니다. 이때는 용접접합이 있고 T구 용접 소모재료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접 배관에 대한 품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레스식 접합이 있어요. 이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스텐 주름관 접합 및 배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는 6쪽부터 9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경질관인 PVC 배관은 접착제 접합 있죠. TS 접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이 있고요. 소켓 접합 및 배관이 있습니다. 이때는 DRF라든가 이런 배관이 부속이 나오겠죠. 경질관인 PVC는
3에서 10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연질관인 폴리부틸린은요, 이렇게 10쪽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페이지 수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밸브는 11쪽이 나와 있고요. 위생기구는 11부터 14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전은 14쪽이 나와 있고요. 단가표는 15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직정별 도입단가 16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 자재별 단가표 또는 이런 부분이 16쪽부터 이어지고요. 우리가 동용조 개수할 때 보면은 이리대표표 작성할 때 동용조뽕 단가에는 플럭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플럭스 나와 있으니까 19쪽 유심히 보시고요. 20쪽은 가스가 나와 있습니다. 가스가 나오는데 이때는 산소가 있고요. 아세틸린을 보시면 돼요. LPG도 나와 있는데 글쎄 그건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16쪽부터 20쪽까지 배관 자재별 단가하고 용접봉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가스 가격하고요. 맨 마지막 장에는요. 위생기구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20쪽은. 참고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산 참고 자료 수험장이 나옵니다. 기능장하고 배관 산업기산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아까 봤던 부분이고요.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이렇게 배관 적산 자료가 나오겠죠. 품이란 얘기죠. 강관,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경질관, 연질관 이런 순서로 해서 10쪽까지 나오고요. 11쪽에는 밸브가 나오고요. 이렇게 위생기구도 나오네요. 수전 부분은 13쪽에 나오네요. 노무단가가 나오는데 직종별 노무단가는 맨 앞에 있습니다. 단가표 중에서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배관 자재별 단가표도 16쪽으로 이어서 가지고 쭉 19쪽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생기구 자재 단가표가 20쪽이 있고요. 20쪽 전에 19쪽하고 20쪽에 보면은 가스 가격하고 용접봉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꼭 유심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강관 용접 접합에 대한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건 용접 배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사 부분에 대한 거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글러브 조인트에 대한 거 나오네요. 그 다음에 동관의 용접 접합 부분이 나오고요. 소모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용접 배관 공량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는 용접 접합 있죠. 그 다음에 TIG 용접 소모자리가 나오고요. 티그. 그 다음에 용접 배관 부분에 대한 공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 접합에서 메타당 공량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주름관도 있네요. 메타당, 주름관, 배관공과 보통인부 공량이 나와 있고요. 경질관인 PVC관이죠. 접착제 접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켓 접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질관인 폴리미틸린 접합 부분이 있네요. 이때 보시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세로져 있고 15파이가 아니라 16파이로 나왔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밸브 있는데요. 밸브는 각종 밸브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글루 밸브든 게이트 밸브든 아니면 주강 밸브든 주철 밸브든 상관하지 않고 규격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에서 25 사이인 20mm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배관공을. 그 다음 40mm라면 32하고 50 사이에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보면은 이 전에는 보면은 다 0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통인부는 0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공략란에. 그 다음에 위생기구가 있네요. 다양한 위생기구가 이렇게 공량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바닥 배수구까지 나오네요. 욕실 궁구리에서 나오죠. 특히 수건거리 같은 경우 이렇게
바양과 환양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화장 거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0.9 입방미터 하면 여기에 해당되죠. 0.4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1.2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이런 식으로 위생공이 나오고요. 그래서 특히 욕실 금구류는 위생공만 나온다는 거 참조하십시오. 나머지는 보면요. 꼭 위생공과 보통인부가 있습니다. 단 바닥 배수구 설치만큼은 배관공과 보통인부가 들어가니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전이 나오네요. 수전은 뭐 혼합 수전이 되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나올 수 있는 거고, 차가운 물만 설치해주는 수도꼭지 이런 부분이 수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가표가 나오네. 그럼 직종별 노무 단가표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용접공, 그 다음에 배관공, 그 다음에 보통인부가 우리가 해당되겠죠. 뭐 참조하시고요. 뭐 이 금액은 바뀔 수도 있어요. 단가표도 바뀔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탄소광관 중에서 흑관과 백관, 동관 L타입이 나오네요. 나머지 쭉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부속에서 이경T인 경우는 그냥 큰 관경에 T를 갖다가 설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40에 15도 똑같이 1850원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40 정티 또한 똑같고요. 리두선은 여기죠. 주물속기 가격입니다. 주물속기 가격으로 큰 관경에 주물속기 가격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관 이음새가 나고요. 저렴 렌즈가 나온다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청동제 밸브도 나오고요. 방열비 밸브도 나오네요. 단가표 계산하고요. 너트 볼트도 나온다면 후렌지 구명의 수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용접봉이네요. 여기에 있는 동용접봉이 있고요. 연강 용접봉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 용접봉이 있네요. 킬로그램인데 이게 그램으로 나올 때는 1000을 나눠서 금액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접봉에 플럭스가 나옵니다. 여기 조심해서 보시고요. 이런 경우 그램이면은 4원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위생기구니까 요거는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